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MBC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도어 스태핑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죠. 편향성 시비가 계속되던 TBS도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YTN은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국회에선 공영방송을 지켜내겠다며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려는 법 개정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지 못하도록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주장하고 있죠. 대체 공영방송이 뭐길래 이런 논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2022 카타르 월드컵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관련 소식도 살펴보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미디어계 이슈 하면 아무래도 출근길 문답이죠. 도어 스태핑 중단. 네. 이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처럼 윤석열 정부의 치적이라면 도어 스태핑 아니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던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어요. 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그 도어 스태핑 중단과 그 가벽 설치에 대한 의견은 좀 찬반으로 나뉘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먼저 아시아경제 11월 21일자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불구 지지율 30% 초로 하락, 도어 스태핑 중단 추가 악재 가능성 보도에서요. 여론조사 전문가인 그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회 분석을 인용했는데요. 배철호 전문위원은 잠정 중단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도 형식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에도 계속 밀고 나갔던 거는 윤 대통령이 애정을 가졌던 분야인데 네. 의아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도어 스태핑은 말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듣겠다는 것인데 도어 스태핑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래서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자협회보가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중단 책임 MBC에 떠넘기나로 보도했는데요. 약식회견 중단 역시 출근길 국민들의 궁금증에 좀 수시로 답하는 최초의 대통령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또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 중단을 교묘하게 MBC의 잘못으로 돌려 출입기자들이 징계 등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 사이를 좀 이간질하려는 시도다라고 이제 좀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에서도 그 관련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노컷뉴스가 11월 22일자 그 외신 윤의 불리한 보도 시 다음 타깃 명확한 신호라고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AP는 21일 그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핫 마이크 발언에 대한 보도를 놓고 방송사와 옥신각신 끝에 기자들과의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 MBC 기자가 윤 대통령의 한 질문과 이어 발생한 청와대 비서관과의 언쟁도 이제 소개했는데요. 네. 일부 언론단체와 야당은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금지가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한다고 소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인데요. 대통령실과 그 MBC와의 갈등을 그 18일 심층 보도했습니다. VOA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보도를 해온 매체예요. 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컷뉴스가 다소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방송은 그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한국이 그 명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VOA는 그 뉴욕의 언론인 보호위원회 그 베리와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요, MBC의 사례를 들면서 이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의 반응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대통령실이 문제 삼았던 MBC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 자체의 관계가 좀 경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한 논란 이면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MBC를 포함해서 저희 YTN, 또 TBS 등 언론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미디어 오늘 11월 18일자에서요. 특히 이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다뤘는데요. 네. 그 YTN 지분 매각 진짜 이유 드러났다 기사를 보면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그 박성중 의원이 네. 그 YTN 라디오 뉴스킴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그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YTN에 대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면서 YTN이 편향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특히 대선 개표 방송하면서 이재명 49%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그 사무실에 도배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어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YTN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 발언은 그 언론의 보도에 대한 그 정치권의 간섭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간 뒤에 그 11월 23일자 미디어 오늘에 한전 KDN의 YTN 졸속 매각, 본질은 공영방송 죽이기라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그 YTN 주식의 21.4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한전 KDN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2시간가량 경론 끝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매각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 미디어오늘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호의적인 보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일단 네. 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은.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권에 따라서 이른바 공영방송의 그 보도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지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그 공영방송의 이른바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 짚어본 적이 많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하던 작년엔 그 허위보도 징벌적 배상제 이런 게 이제 언론개정법안에 집중됐다면은 이번에는 그 공영방송의 이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의 그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그 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그 MBC와 KBS의 이사진은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다수를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이제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뭐 2008년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 당시 3월에 그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 정연주 KBS 사장이 사퇴 영순위라고 이제 압박했고, 그 정연주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KBS 내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5월 전직 KBS 간부가 정연주 사장을 뭐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그리고 국세청과 그 당시 소송 중이던 KBS가 항소심에서 조정을 거쳐서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런 게 이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인데요. 정연주 사장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인사권 남용 혐의로 뭐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또 2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 정 사장 해임을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방통위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KBS 방송 때문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앞서 이제 2008년에 사례를 드셨는데, 이 정권이 네. 바뀔 때마다 이른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사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 내부도 좀 황폐해졌다. 혹자는 서로 밥도 먹지 않을 만큼 내부 갈등도 심하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관용 국민대 특임 교수가요, 얼마 전에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언급했던 문제인데요. 네.
그 정권의 성향과 비슷한 색깔을 갖는 사람들이 그 방송사 내에서 득세하고 이전 정권에서 활약했던 방송사 임원들이 뭐 자천당하거나 뭐 방송하던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지금 KBS나 MBC와 같은 방송국 내에서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밥도 안 먹는다. 완전히 그 양갈래가 지어질 정도로 극도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좀 독립이 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라는 의미로 알고들 계실 텐데 오히려 이렇게 정권의 변화에 맞춘 이른바 공영방송 내부의 이런 줄 세우기 또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이 내부로부터 되레 지적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KBS, MBC 같은 방송사를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최근의 논란에 YTN이나 TBS까지 묶어서 공영방송 범주에 넣기도 하던데요. 이런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우리가 공영방송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만요. 네. 그 법적으로 공영방송으로 규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사전적으로 네. 그 방송의 목적을 그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재원으로 해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 이게 이제 그 공영방송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조선일보가 지난 7월 20일에요. 그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이렇게 사설에서 네. 뭐 KBS, MBC뿐만 아니라 YTN, 연합뉴스 TV, TBS를 전부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영화를 강조했는데요. 네. 이 사설에 대해서 그 오마이뉴스의 팩트체크인 그 오마이팩트가요, 7월 22일자에서 이 부분을 정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공영방송 세계 최다 그 조선사설 대체로 거짓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네. 이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공영방송의 기준을 잘 제시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방송은 소유와 재원, 그리고 운영 목적에 따라서 정부나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공영방송. 네. 그리고 국가가 소유하고 재정을 완전히 책임지는 국영방송.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영방송. 이렇게 구분한다고 이제 제시했어요. 네. 이 기준에 따르면은 그 KBS, MBC, EBS인데요. 실제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책 연구기관이죠. 네. 키스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네. 매년 발간하는 방송산업 실태 조사에서도 KBS, MBC, EBS 이 세 곳을 공영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요, 우리나라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방송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정부 할 일을 대신하는 국책방송은 즉 국영방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국영방송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영방송의 모호성을 스스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그 방송정책기획과 담당자는요, 그 오마이뉴스와의 이제 취재에서 그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영방송 범위가 모호하고 방송법상 정의도 없어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YTN 같이 이제 공기업이 소유한 경우에는 국영방송에 속하는 그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봐야 할 것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아마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해외의 경우에 중립성, 정치적인 독립성에서 좀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공영방송 사례가 있을까요? 좀 비교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 성공적인 공영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곳이 이제 영국과 독일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네. 학계에서도 이건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형 모델로 보통 구분하고 있고요. 네. 독일의 이제 ARD, GDF 같은 경우는 조합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BBC 워낙 유명하죠. 네. 그 BBC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뭐 BBC 외부에 그
그 BBC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네. 뭐 BBC 내부에도 감독하는 기관하고 집행기관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했고요. 그리고 BBC의 감독기관인 BBC 트러스트의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제도화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의 이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BBC 이사의 그 전문성이 확보됐다는 점이 아주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이제 연방제 국가 체제라는 이제 구조적 조건이요, 그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지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방송평의회 그리고 행정평의회로 아예 이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독일의 의회 민주주의를 반영해서 다수의 인원들로 방송평의회를 구성해서 뭐 대표성을 확보해서 이런 그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이제 스페인도 이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데요. 네. 그 RTV인데 그 사장 선출 방식을 행정부 직접 임명 방식에서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한 사장 선출 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공영방송 사장의 탈정치화가 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공영방송은 이제 다양한 지역방송국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전국 네트워크 이제 PBS와 그리고 방송국을 소유하지는 않고 이제 의회와의 교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 이제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금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CPB로 이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은 아예 공영방송법이 아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196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CPB의 사장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CPB 이사회의 구성 인원의 9명인데요. 5명 이상이 동일 정당에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 편향성이 없도록 하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스페인의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3분의 2. 근데 우리 같은 그 양당제 하에서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다수당이, 어려울 겁니다. 예, 다수당이 당연히 그럼 임명하게 되는 거니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이제 양당제 체제를 의회가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일 정당에서는 과반 이상을 임명할 수 없도록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면 어떨까 싶은데, 자, 이쯤에서 공영방송과 정치적인 독립,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런 진정한 공영방송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단골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선된 분들이 그 당선이 되고 나면 이게 구조 자체가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 구조거든요. 현재 저희 구조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꾸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를 대긴 하지만 결국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웃지 못할 천국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개혁이니 지배구조 개선에 목청을 높이다가요, 집권 여당이 되면 사라지고, 반대로 집권할 땐 조용했던 여당이 야당이 되면은 또 공영방송 개혁을 들고 나오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코미디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야당이 거의 그 300석 중에서 170석을 훌쩍 넘는 구조에서 입법 주도권을 현재 야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상황 때문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지난 그 11월 24일자 경향신문에서는요, 그 민주당 과방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정기국회 처리 방침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당이던 지난 4월 그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 과반이 아니라 이제 5분의 3 이상이 이제 찬성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당론으로 이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를 공식적으로 이제 법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국회의 동향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그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공영방송 문제를 이대로 두지 말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인천뉴스가 11월 22일자 그 5만 국회청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하라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권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제 과방위에 회부되었는데요. 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절차적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이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그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공영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해 나갈지 정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거듭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이 사안을 저희도 한번 점검해 보죠,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생생경제를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죠. 생생경제. 자,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특히나 4년 만에 월드컵이 개막했죠. 축구 경기 관전하면 빠질 수 없는 프랜차이즈 치킨 관련 11월 18일 방송된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 팀장과의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축구 경기가 늦은 밤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치킨을 먹으며 응원하곤 하죠. 그런 프랜차이즈 치킨마다 자세한 영양 분석을 해줘서 유용했습니다. 치킨 용량 대비 가격 등도 비교해 볼 수 있었고요. 곁들여 섭취하는 음료까지 감안한 나트륨, 당 섭취에 대한 경고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덧붙여 치킨 박스에 자세하고 정확한 영양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소비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빈도 높게 섭취하는 인기 가공식품에 영양 성분 표시가 없다는 점이 놀라웠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인터뷰의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월드컵 시즌에 발맞춰서 준비했던 프랜차이즈 치킨에 대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요.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11월 9일 방송된 법률로 알아보는 경제상식 코너를 평가해봤습니다. 문신도 저작권과 관련이 있나 하는 주제가 매우 참신하고 흥미로웠다는 생각입니다. 저작권이라 하면 흔히 책이라던가 음반, 출판물 등에 국한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비공인 타투이스트가 그려주는 문신 시술이 저작권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을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변호사가 명쾌하게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스포츠 게임에 등장하는 실존 스포츠 선수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바로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타투이스트가 낸 소송이 저작권 침해라며 판단이 나온 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시술자의 법적 위상이 인정되지 않고 오직 의사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적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도 소개했습니다. 네, 새로운 코너에 대한 평가해 주셨고요. 또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11월 22일 방송된 동의 의결제에 대한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과장과의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의결제란 공정위의 심의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의 의결제가 마련된 지 11년이나 되었다는데도 일반인들은 처음 접하는 어감만큼이나 낯선 이 제도에 대해서
생생경제에서는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청취자, 즉 소비자들의 원활한 경제적 권익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야흐로 월드컵 시즌인데 잘 보고 계세요? 아, 네. 네. 그래도 뭐 우루과이 첫 경기에서 네. 승리하지 못해 좀 아쉽긴 한데. 네. 축구팬들 많으시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8일 가나들 열심히 한번 응원해 보시죠. 네. 자, 오늘의 화제 영상도 월드컵과 관련된 영상이라고요? 예, 월드컵과 이 멤버가 연결될 거라고는 저는 사실 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카타르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데 경기도 뜨겁지만 개막식 무대가 또 화려했잖아요. 네. 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씨가 공식 주제가를 부른 게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네. 정국의 재발견, 이런 얘기하면 아미들이 화날라나? 정말 멋졌어요. 피파가, 공식 주제가를, 네. BTS 멤버인 정국 씨의 드리머스를 이렇게 설정할 줄은 좀 몰랐고요. 네. 이게 나오자마자 그냥,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2위. 네. 그다음에 이게 역대 아시아 가수 솔로곡 최고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아시아 솔로 가수 중에? 네. 그다음에 100여 개국 애플 음원 사이트죠. 네. 아이튠즈 차트 정상을 휩쓸었고요. 그다음에 하루 만에 네. 피파 공식 비디오 뮤직비디오로는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네. 그리고 일본 오리콘 차트도 1등을 기록을 했고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서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 랭크 1위예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피파는 참 아까도 의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파의 선택은 왜 K-팝이었을까요? 지금 전 세계 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다문화, 다양성, 그다음에 평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피파가 정국 씨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 중에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팬덤인 아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BTS 컬러도 보라색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문화와 다양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했고 또 BTS가 유엔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팬들과 그다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평화와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존중,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부분들이 카타르 정부의 요청과 맞물려서 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인 가수로는 최초로 월드컵에서 개막식 무대를 장식한 건데 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순간 제가 다 짜릿한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 개막식 무대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하루 만에 1000만 회 조회수 돌파했다고 하셨죠. 네. 네. 일단은 2,000만, 2,500만은 24일까지 돌파를 했었고요. 네. 댓글도 진짜 6만 개? 보통 이게 조회수가 많은 콘텐츠가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댓글도 이제 피파가 오히려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공식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니까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연속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였고요. 방탕 TV에 게재된 것도 인기 음악 2위에 등록됐었고 조회수도 한 1,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야. 그래서 일단 그냥 방탄 TV, 피파 포함해서 그냥 뮤직비디오 자체 관련 영상이 인기 동영상 전 세계 1, 2, 3위를 휩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월드컵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보통 월드컵 시즌이 되면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 단체 응원까지 TV 앞에 둘러앉는 게 사실 저희 일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송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중계권을 따냈어요. 네, 지금 일단은 예전은 방송사뿐만 아니라 이제 포털 네이버죠, 대표적으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 방송하면 또 대표적인 플랫폼이 아프리카 TV가 있잖아요. 네, 두 회사에서 또 확보를 해서 사실은 뭐 네이버는 채팅을 원래 막아놨었던데. 스포츠에는 댓글을 제한했었죠. 네, 스포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이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막아놨는데 오픈톡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네. 네, 그들한테 이제 다양한 의견 나눌 수 있게 좀 임시로 열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집 페이지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쇼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네. 또 이게 또 월드컵 네이버가 그대로 방송을 자체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또 각 방송사의 라이브 채널을 이제 갖고 온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청 시간이나 이런 것들, 뭐 시청자나 이런 것들이 또 비교가 돼서 네. 또 이것도 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BJ들이 이런 소리만 중계하는 것들을 많이 했다가 지난 월드컵 때부터 공식적으로 계속 이제 중계권을 가져오고 있고 뭐 아프리카 TV 공식 BJ 응원단도 해서 국가대표팀도 기원하는 것도 하고 있어서 좀 온라인상으로 특히나 이 월드컵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방송에 있다 보니까 이 월드컵 중계권이 상상 이상으로 비싸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지상파 방송 3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송사들이 이 중계권을 사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나 심지어 인터넷 1인 방송을 주로 하는 아프리카 TV까지 이렇게 중계권에 대해서 확보하려는 뛰어든 거 보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네네. 네. 자, 또 하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승부 예측을 하잖아요. 자, 이번에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뭐 친구들끼리 사다리 타기도 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뭐 펠레의 저주 이런 것처럼 승부 예측을 유명 선수나 전문가들이 주로 했잖아요. 네. 적중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도 좀 화제가 됐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AI가 예측하는 승부도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AI 통해서 경기 예측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국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스포츠 플랫폼이죠. 스포키라는 곳에서 네. 그 카타르 월드컵 경기 승부 예측 결과를 서비스 중인데요. 그거를 LG 플러스 통해서 하고 있고 스포키스키에서 제공되는 AI 승부 예측은 뭐 성적표 대신에 어떻게 보면 AI 예측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뭐 몇 프로 이제 승리 확률, 뭐 무승부 확률, 그다음에 뭐 패배 확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네. 뭐 많이 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뭐 승리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보기에는 또 재밌는 점들을 많이 했고요. 네. 또 28일 가나전 같은 경우는 1대1 무승부를 예측을 했어요. 승리 확률이 42%고 무승 확률이 28%인데 사실 이 숫자로만 보면 승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네. 1대1 무승부인데 뭐 승리가 가능성이 높은 무승부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 네. 3일 열리는 포르투갈 3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의 1대0 승리가 점쳐졌는데요. 네. 한국의 승률이 20%, 무승부가 24%, 포르투갈 승률이 56%가 돼가지고. 좀 높네요. 예, 요거는 저희가 오히려 또 이런 예측이 또 빗나가는 게 더 재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댓글 달면 경기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거지 이걸 또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컵 태극전사들 최선을 다한 경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